에코 프로 BM. 지난주 금요일 6시 20분, 저녁 6시 20분쯤에 44조 원 수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에서 조금 반응이 있을랑 말랑 하다가 결국은 그냥 흐지부지 끝났고 종토방에서 핫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오늘 월요일 하자마자 불을 뿜어서 결국은 이제 15%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도 FEOC 좀 PR 해외 기업들 그런 이야기에다가 리튬 가격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 또 플러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수주 이야기, 그리고 오늘 주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코멘트가 나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니까 에코프로비엠 목표 주가 28만 원, 투자 의견 매도 유지. 그러면서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이번에 이 공급계약 수주 44조 원 나온 게 이게 이미 벌써 주가에 녹아 있는 거고 우리 목표 주가에도 이미 계획에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중장기 실적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면서 목표가 유지했고요. KB, 유진, 키움, 삼성, DB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제 비중 축소, 홀드 이런 목표가들을 그대로 좀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5% 올라서 32만 2천 원 정도에 마감을 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한번 OX를 여쭤볼게요.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 BM 투자 긍정적이다 O,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이재규 본부장님은 O를 들어주셨는데 수급적인 측면인 건지 펀더적인 측면인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예.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 44조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사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1선까지 뚫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3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수급 자체를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때 같으면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의 힘으로써 에코프로 BM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분석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11월 달에 일단 18만 원 선에서 벌써 30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등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온 지가 꽤 진행이 된 거고, 여기서도 이제 26만 원이나 27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둔화라든지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2차 전지 쪽이 모두 다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가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번 주 후반까지도 28만 원, 27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상단에서 머물러 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K 선라이즈님께서 에코프로 오늘 주었는데 잘한 건지 이렇게 채팅을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규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내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기간을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컨셉을 잘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재규 본부장님이 지금 O를 들어주시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급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게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지금 나온 이 44조 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기업의 실적 예상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영이 되었었던 부분에 대한 확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은 메리트가 있겠지만 기업의 가치 자체를 엄청나게 업사이드로 잡을 만큼의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었던 모습이고 오늘도 이제 갭상승을 해가지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 올라왔었던 고점대를 한 번에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성 이사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 X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사실 그동안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흐름을 보면 에코프로 BM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한 이후에도 에코프로 머티가 강하면 에코프로 BM은 같이 약하거나 에코프로 머티가 약할 땐 그 둘이 같이 강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커플링되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나 오늘 이렇게까지 디커플링 되는 것은 저는 첫 거래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급의 방향성에 따라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온도차가 조금은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날 오늘만 같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두 기업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지금 뭐 불편하신 분들도 혹은 굉장히 또 기분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저는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좀 연속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시장의 힘이 오늘 첫 거래일에는 에코프로 BM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에코프로 BM 쪽으로 붙여줄 것인지 아닌지를 저는 우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움직여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만나 보면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100만 원짜리 한 주 사실래요? 10,000 원짜리 100주 사실래요?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100만 원짜리 한 주보단 10,000 원짜리 100주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액분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에코프로를 이제 추가 매수하기에 좀 부담되거나 혹은 이쪽으로 이제 트레이딩 자금이 오기보단 에코프로 머티에서 우리가 한번 변동성을 좀 맛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 쪽에 이 개인들의 수급이 보다 더 좀 많이 몰렸던 것이 아닌가. 뭐 수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쪽이 강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수급으로 너무 많은 것이 이제 뒤덮인 게 에코프로 그룹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금은 공격적인 혹은 투기적인 물량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는지 혹은 방향성을 잡은 이후에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살 거냐 말 거냐라는 기준을 보면 나는 안 산다 딱 이런 마인드로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요거는 또 개인의 선택이기 네. 때문에 에코프로 그 오늘 BM이랑 에코프로랑 그 온도차가 나서 갈린 것.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23%의 수익률 격차가 생겨요. 그렇죠. 오늘 하루에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설명을 해주셨고 에코프로가 지주사로서 과연 지금 계속 머티도 상장하고 BM도 상장하고 맞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상장도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를 얼마만큼 메리트를 줘야 되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 이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김태성 이사님한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저는 O라는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에코프로비엠의 X를 들 거면 대안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그렇죠.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싫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반도체도 오늘 기준으로도 또 박살났죠. 뭐 박살났다고 해도 위에서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위쪽으로 보면. 반도체도 안 좋고 그렇다고 반도체를 뭐 안 좋을 때 들어가자니 지금 위치도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낮은 위치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오늘 엔터도 뭐 JYP도 한 4% 밀려서 지금 고점에서 많이 밀린 상태고 그렇다고 뭘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은 계속 여기서 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매하지만서도 에코프로가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트레이딩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도 오늘 느끼셨을 거예요. 이쪽이 조금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분리막과
전액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지수에 대해서 이따가 뭐 앵커님께서 물어보시겠지만 예. 크게 걱정 안 하거든요. 저는 지수는 일단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섹터 안에 종목별로 고평가냐 저평가냐 고밸류냐 저밸류냐 이게 지금 항상 좀 논쟁이 되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세가 난 쪽을 계속 이제 쳐다보기보다는 그동안에 시세가 덜 난 쪽을 저는 쳐다보는 게 오히려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더 이제는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 게 아니라 12월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더 편안하게 포트에 이 종목을 담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분리막과 전액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분리막은 뭐 워낙 이제 1등 기업이 일본에서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소외를 받았고 이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저는 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쪽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액도 엔캠, 뭐 솔브레인 홀딩스 이쪽도 사실 제가 이제 표현을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반란이라 그랬지만 시세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저도 시선을 돌려보시는 게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는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어차피 에코프로를 좋게 보고 2차 전지를 좋게 보면 다른 종목군들에 저는 베팅을 하는 게 맞다. 오케이. 괜히 여기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오는 배터리의 이슈대로 이슈몰이에서 따라갈 거면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분리막 전에 이쪽에 주목하지 못했던 쪽을 네. 베팅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인 거고 엔캠, 솔브레인, 첨보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이야기할 FEOC, 그러니까 외국 우려 기업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히나 중국을 대상으로 한 거죠. 중국 뭐 지분율이 한 25% 이상으로 있거나 혹은 뭐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보조금 안 준다. 7,500달러 받을 생각 말아라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한테는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분리막 전액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어떠세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이게 참 고민됩니다. 어차피 시장의 주도주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개념을 적용했을 때는 에코프로 BM에서 노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런 새로운 이슈로 해서 여기서 이슈몰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동안 안 올랐던 분리막 전액 여기에 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선택을 개인적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둘 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약간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FEOC라고 해서 해외 우려 기업 결국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24년도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리막 기업들과 말씀하셨던 전액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리막 시장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제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분리막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WCP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저점대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액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오늘 아침부터 시세가 좀 나왔는데 첨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합자 법인을 통해서 지분율을 좀 더 우리나라 기업들이 높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금 출자라든지 뭐 중국의 그런 지분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자금을 많이 써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미국에서 내놓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을 공격한다라는 부분이 좀 강하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중국이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뭐 분리막이라든지 이 전액 같은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나라 분리막과 전액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중국을 때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역시나 미국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랑 이런 협업 관계도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IT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다 좋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요거 한번 볼까요? 아까 한번 띄워주셨는데 에코프로 BM 목표 주가 현황 그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KB, 유진, 키움, 삼성, DB금융투자 기존 목표가에서 조정 목표가 KB 변화 없고요. 유진 변화 없고요. 키움증권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언더퍼폼으로 아웃퍼폼을 해놓고 목표 주가는 하향했네요. 이런 건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힘든. 29만 원을 내렸고 삼성증권도 28만 원, 28만 원, DB도 26만 원, 26만 원.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 증권사들이 내는 목표가를 두 분은 동의를 하시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에코프로비엠 사시는 분은 저거 목표가 얼마든 전혀 상관없이 지금은 수급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볼 필요 있는지 없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김태성 이사님.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사실 증권사의 목표가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투자할 때 증권사 목표가는 어떻게 참조를 해야 주식 돼요? 투자는 자기 그릇에 맞게 목표가도 본인이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여기 간다 그래서 우르르 따라가고 여기 내려간다 그래서 우르르 따라가면 예. 버는 것 같더라도 네. 나중에 계좌 보면 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목표가 설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내일 모레 사고 이거 10만 원 갈 거야 하고 뭐 물 떠놓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저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뉴스들을 지금 수급이 다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증권사에서 내놓은 전망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일단 여기는 한번 힘이 붙으면 확 지금 쏟아붓는 것이 오케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하나 해봅시다. 네. JK님이 아까 에코프로 오늘 주었는데 잘한 건지 이렇게 BM을 말씀하시는 건지 에코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에코프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에코프로 만약에 66만 7천 원을 오늘 주셨다고 치면 요거는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면. 저는 사실 오늘 왜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100%. 저도 에코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8% 떨어지면은 요거 한번 노려볼 만하다. 내일은 BM이 오늘 갔으니까 내일은 에코프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사실 이제 있잖아요. 계좌가 살짝 멍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2%, 3%, 5%, 8% 떨어질 때 한 주씩 두 주씩 샀는데 그것들이 이제 수익을 주기 시작하면 네. 오늘 같은 날에도 결국 수익을 주겠지 하고 또 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이 이제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었던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예. 저였다면 오늘 종가까지 좀 기다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종가까지 힘이 붙여준다? 그러면 이제 내일도 더 간다 생각하고 베팅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계속 저도 장중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강하면 결국 에코프로가 따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엔 지금 못 따라갔기 때문에 이 격차가 조금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투자자이기에 저는 사실 오늘 같은 가격가 몇 시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도 짧게 코멘트.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음봉이 나오는 기업들은 잘 사지 않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제 올라가더라도 양봉에서 웬만하면 공략을 하려고 하고요. 어떤 관점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하셨거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하셨거나 그 명분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 기업 같은 제 관점에서는 일단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기업은 장중에 매수를 하셨어도 지금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높고 종가 매수를 하셨어도 내일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라는 것들은 이제 투자자 분들마다의 원칙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양봉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이게 어쨌든 7% 8% 내려오다 보니까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약간 줍줍의 느낌으로 그렇죠. 하셨을 텐데 오히려 이게 70만 원 올라가거나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저는 양봉이라든지 좀 더 추세가 돌아섰을 때 공략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에코프로 목표가 설정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한다고 하면 66만 7천 원인데 얼마 올라오면 팔고 이런 거를 세팅을 어떻게 합니까?
설정을? 뭐 일단 한 75만 원 선을 기술적으로는 목표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전에 그 목표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목표 주가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용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리고 이제 최근같이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 목표가가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힘을 받으면 90만 원도 100만 원도 충분히 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보다는 그 레포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매수해서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12월은 2차 전지랑 반도체 어디가 좀 더 좋을까요? 왜냐하면 최종원님이 오늘 반도체 쭉 빠지길래 열심히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12월만 놓고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물론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이나 수급 관점으로 얘기를 하니까 펀더멘털을 보고 좀 이렇게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이런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관점은 좀 다르다고 이해를 만약에 해 주신다면 2차 전지랑 반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월은 어디가 더 강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에 한 표 좀 줄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떠신지? 저는 그죠. 저요?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반도체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저는 여기서 지금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갈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필두로 두고 나머지 소부장들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오늘 좀 고민이 되는 게 소부장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생각보다. 근데 사실 이 고가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 IT가 어느 정도 시세가 난 시점에 지금 2차 전지가 올라올 것 같이 지금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포지셔닝이.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반도체를 오늘 조정해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반도체는 일단은 좀 수익을 챙겨두고 덜 올랐었던 2차 전지를 사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 너무. 그런데 심플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의 외국인, 파생시장의 선물이랑 콜옵션의 외국인 매수세를 생각을 하면 저는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확률이? 대신에 소부장보다는 일단 대형주의 픽이 좀 더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케이. 최종환님이 저 오늘 하나마이크론 많이 담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님은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렇죠. 굉장히 애매한데요. 애매해요, 지금. 12월 달만 놓고 보자면 저는 네. 2차 전지. 저랑 네, 의견이 맞습니다. 똑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2차 전지가 좀 더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 지금 같아요. 12월 달만 놓고 보자면 일단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2024년도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오늘 조정을 받은 것이 일단은 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초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반도체가 그렇죠. 그 기간 조정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길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2차 전지가 2차 전지. 12월 달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살짝. 편가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네. 최근에 흐름 보면은 수급이 조금 이제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네. 좀 메말라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2차 전지 두 분의 의견을 또 들어보시고 결국 지금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 매일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인기 투표에서 누가 조금 더 이슈를 가져가냐 여기에 대한 촉을 좀 많이 기르시는 게 수익 내시는 데 더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에코프로 BM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반도체 오늘 또 밀렸던 것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